혹시 글쓰기는 타고나는 거라고?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아마 확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글쓰기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글 좀 써보려고 하면 하얀 화면만 쳐다보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좌절감, 우리가 흔히 작가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그 벽을 한번 같이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은 타고나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글쓰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는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는 과정이자 기술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그 기술의 핵심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글을 쓰는 동안 작가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한번 작가의 뇌를 스캔하듯이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인지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쓰기 하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죠. 첫째, 계획을 세운다. 둘째, 계획대로 쓴다. 셋째, 교정을 본다. 끝. 아주 그냥 깔끔하게 쭉 뻗은 직선도로 갔잖아요? 근데요, 이건 정말 현실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건 신화에 가까워요. 실제 전문가들의 머릿속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그림처럼요, 보세요. 직선이 아니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고리 같아요. 계획을 하다가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쓰다가도 이건 구조를 바꿔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쓰면서 길을 발견해 나가는 탐험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바로 플라워와 헤이지의 인지 과정 모델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뭐냐면 바로 과제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작가의 머리 바깥에 있는 모든 거예요. 내가 써야 할 주제, 내 글을 읽을 독자, 심지어는 마감 언제까지지? 하는 그런 외부 조건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작가의 장기 기억입니다. 이건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제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써야지 하는 온갖 글쓰기 계획과 전략들이 이 도서관에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외부 환경과 내부의 도서관, 이 둘을 연결하는 엔진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작문 과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과정 안에는 계획하기,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바꾸기, 그리고 검토하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착착착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춤을 추듯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첫 단추잖아요. 글쓰기의 첫 단추는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문장도 쓰기 전에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막연한 생각들을 꽉 붙잡아둘 튼튼한 그물을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레인스토밍도 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해보는 목록 만들기도 좋죠. 또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뻗어나가는 마인드맵,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6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육면체 기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특히 이 마인드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한 도구거든요. 중심 주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가지를 뻗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따로 놀던 생각의 파편들이 얘랑 얘가 연결되네? 하고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짜릿한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모이고 정리가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일단 쓰는 겁니다. 초고 단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바로 속도 그리고 흐름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초고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 만드는 것. 그게 다예요. 뭐 완벽한 문장, 멋진 표현,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팁 하나 드릴게요. 글 쓸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야, 그거 말이 되냐? 어색한데?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 있죠? 그 깐깐한 내면의 비평가, 잠시 스위치를 꺼두는 법니다. 맞춤법, 문법, 지금은 다 무시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모니터 위로 이사시킨다.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초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바로 그 고쳐쓰기. 근데요, 사실 이때가 진짜 글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고쳐쓰기랑 교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정은 뭐랄까, 오타나 맞춤법 같은 걸 잡는, 건물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거라면요. 고쳐쓰기는 글을 다시 본다는 말 그대로 건물의 기둥이나 벽을 옮기는 대공사에 가까워요. 내 글의 핵심 메시지, 구조, 논리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막상 고쳐 쓰려고 하면 뭘 봐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런 체크리스트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내 핵심 주장이 독자에게 잘 전달될까?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보듯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고쳐쓰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4단계 방법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카메라로 줌아웃 했다가 줌인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숲 전체를 보듯 글의 중심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엔 나무를 보듯 구조와 흐름을 점검하고 마지막엔 나뭇잎을 보듯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듬어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계획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꿰뚫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보 작가와 전문가 작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이에요. 초보 작가들의 글쓰기는 지식 말하기에 가까워요.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말하듯이 쭉 나열하는 거예요. 머릿속 서랍을 열어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바닥에 쏟아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냥 정보 전달자에 머무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글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지식 변형하기라고 불러요. 글쓰기 자체를 생각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재료들을 그냥 꺼내놓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완전히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왼쪽의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오른쪽의 능동적인 지식 변형자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글쓰기는요, 머릿속에 이미 다 완성된 생각을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놀라운 발견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글쓰기가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는 비밀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또 어떤 생각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의미로 변형시켜 보시겠습니까?